전력공학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송전선로의 특성과 전압 조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는 사단자 정수와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징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자 정수는 이 내용은 여러분 회로 이론에서도 공부를 좀 했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사단자 정수 회로는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에 이 선로에 대한 어떤 값들을 좀 간단하게 관계식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고, 그 관계식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내용에서는 주로 이제 행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렬식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단자 정수로 복잡한 회로를 바꿔서 송전단과 수전단의 특성을 알아보는 관계식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전류 전압이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림에 보시면 송전단 S, 수전단 R이라고 보자면 송전단에서의 입력 전압이 ES가 되고 송전단에 흐르는 전류가 IS, 수전단에서 ER, IR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타단자 정수가 A, B, C, D 행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때 ES와 IS, 즉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얘가 바로 이제 사단자 정수가 되는 거고, 행렬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A 값이라고 하는 거, B 값, C 값, D 값은 회로 이론에서 공부했던 대로 A는 요 항을 0으로 하고, 요 항이 0이면 IR이 0인 거죠. IR이 0이다라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어디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수전단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즉 수전단 개방인 거죠. 수전단이 개방되었을 때 이건 뭐예요? 전압 이득이죠. 전압 이득, 즉 ER분의 ES가 바로 A가 되는 거고,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B도 구해볼 수 있고 C, D도 다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요 A와 C는 개방일 때, 그리고 B와 D는 ER이 0일 때니까 단락일 때죠. 단락일 때 B는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고, D는 뭐예요? D는 전류 이득을 구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C는 뭐죠?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이런 성질들 여러분 사단자 회로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다 통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테니까 모르면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직렬 임피던스를 표현할 때, 그리고 병렬 어드미턴스를 표현할 때 그 행렬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물론 이거 각자 하나하나도 앞에 있는 우리가 E와 S, E와 I, 즉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으로부터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조금 더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직렬 어드미턴스만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그 임피던스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어드미턴스만 있을 때는 어드미턴스가 이제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이 항에 어드미턴스 값이 들어가서 임피던스 행렬과 어드미턴스 회로에서의 그 행렬식을 ABC들을 다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A, D는 다 1이 되죠. 간단하게 G와 Y만 대입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회로들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되어 있는 경우도 다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와 A, B, C, D 두 개의 사단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각각의 A, B, C, D, A, B, C 사단자 정수를 구해서 이렇게 행렬 곱을 해주면 결과적인 다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단자 정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A, B, C, D를 구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식을 연산을 해주자 그러면 되겠고요. 수전단에 직렬 연결된 변압기 그랬는데, 여기 보면 변압기가 하나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직렬 임피던스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직렬 임피던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행렬이 A, B, C, D 사단자가 먼저 오고 나머지 1, 여기 G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두 개를 곱해주면 결과식이 이렇게 또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겠죠.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 곱하는 거, 그렇죠? 즉 A1이 되겠고, 여기 1, 2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C는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그렇죠? D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한 거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D1 그리고 C1 G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행렬식은 다 계산할 수 있죠. 행렬 곱은.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변압기가 연결된 경우에도 사단자 정수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단거리 송전선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전압 강하 벡터도가 위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게 되면 ES가 송전 쪽, 이 R이 바로 수전단 쪽인 거죠. 그래서 송전단의 전압이 수전단의 전압보다 전압이 조금 앞서는 전압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I를 가지고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우리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ES는 이 R의 값으로 표현하면 IR 코사인 세타 R. 그래서 IR 코사인 세타 R은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 요게 IR 코사인 세타 R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IX 사인 세타 R은 요 값이 IX 사인 세타 R이 돼요. 그래서 ER에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해주면 요 ES의 가로축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항은 이제 세로축항이 나오는 거죠. 세로축항은 여기 이만큼 요거 전체 더한 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더한 건 IX 코사인 세타 R이고, 요걸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 아래쪽 방향으로. 그럼 IR 마이너스 세타 R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항은 바로 이제 가로축이 되는 거고, 2항은 세로축이 돼서 이거는 저항, 그죠? 저항이 되겠고, 요거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이 되는 겁니다. 리액턴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 이렇게 나타냈는데, 크기를 보자면 ES의 크기를 보자면 각각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아래식처럼. 그래서 이 S는 ER 더하기 이제 근사적으로 IR 코사인 세타 R 더하기 IX 사인 세타 R.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항이죠. 요항하고 요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IR 값이 아주 작을 테니까 IR 코사인 세타 R이나 IR 사인 세타 R이 아주 작은 값으로 되게 이제 작겠죠. X가 아주 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 강하 양, 이것도 시험 출제가 자주 돼요.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이게 이제 전압 강하 절대적인 크기죠. 크기로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죠. 그리고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에서 봤을 때의 비율이에요. 수전단의 ER분의 ES-ER의 비율이니까 이렇게 ER분의 그 전압 강하 양 여기 갖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는 전압 2분의 I니까 I는 2분의 다시 P가 되죠. 그리고 요거 묶어서 가로 안에 I를 빼서 R 더하기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돼서 전압 강하율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전압 강하 요 값 내용 정의 내용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송전단과 수전단의 전압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송전선로에 의한 결과입니다. 수전단 전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수전단, 송전단 전압 값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살펴볼 내용은 이제 전력이에요. 전력. 그래서 PR, PS 수전단과 송전단의 전압 값인데, 이렇게 I 제곱 R만큼의 이제 차이가 나겠죠. 3I 제곱 R, 3상이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결국 전력 손실은 선에 의한 전력 손실은 3I 제곱 R, 요 값이 이제 전력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단거리 송전선로를 보게 되는데, 단거리 송전선로의 내용이에요. 수십 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수십 킬로미터 이하의 경우에 송전선로에서는 배전선로와 같이 정전 용량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항과 리액턴스만 보겠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L에 의한 리액턴스죠. 인덕턴스만 보는 겁니다. 즉 R과 X만 고려하는 거죠. R과 X. 거리가 짧으니까 정전 용량은 무시하고 R과 X만 고려해서 그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보는 게 단거리 송전선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바로 이제 ES와 IS, 그리고 이거를 이제 ER과 IR로 표현하는 ABCD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ABCD는 뭐만 있어요? 직렬 임피던스만 있는 거죠. 그대로 직렬 임피던스 G만 들어가는 형태로 사단자 정수를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중거리의 경우에는 한 100km 이하, 100km, 50에서 100km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중거리 송전선로라고 하는데, 중거리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정전 용량까지 이제 고려를 해줘야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RLC가 다 고려가 되는 거죠. 뭐는 무시해요. 누설 컨덕턴스는 무시하자. 이렇게 이제 중거리 송전선로가 되는 거고, 그러면 G와, 여기서 G라고 하는 건 직렬 임피던스와 C에 의한 병렬 어드미턴스의 결합으로 사단자 정수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T형 회로, T형 회로는 이제 좀 복잡한 경우를 이제 보려고, T형이나 파이형은 우리 회로 이론에서도 역시 공부했던 내용이 될 텐데요. T형 회로의 경우, 자, R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X가 있죠. 그리고 C가 있겠죠. 또 R, 반대로 됐네요. 이게 L 다시 R, C, LR이 연결되어 있는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 다시 직렬 임피던스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되는데, 반반씩 2분의 G, 2분의 G 양쪽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반반씩으로 전체 직렬 임피던스가 G인데, 이쪽 병렬 어드미턴스 쪽에서 봤을 때 반반, 절반씩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간략화하게 되면 이 결과 사단자 정수 구하면 이런 형태로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ABC도 구하는 방법. 이거 직렬 임피던스 두 개 있죠. 병렬 어드미턴스 사이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세 개의 행렬을 연달아서 곱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회로 이론에서 T형, 우리가 회로에서 봤던 거 그거하고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이형 회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파이형 회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알파벳으로 파이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형 회로라고 하는 거고, 사단자 정수 보게 되면 또 이렇게 2분의 Y, 2분의 Y 양쪽에 반씩 이렇게 정전 용량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G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사단자 정수 구해보면 결과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형 회로나 파이형 회로의 중거리 송전선로의 사단자 정수 구하는 과정, 그대로 단답형으로 다 단답형 객관식이죠. 굳이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시험 볼 때 내용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시험 볼 때는 바로 눈으로 보고 찍어서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암기할 게 많아요. 전력공학은 다른 과목보다 내용도 많고, 왜 내용이 많은 이유는 발전까지 생각해야죠. 송전, 배전, 변전. 그럼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내용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원리를 이 전력공학 자체에서 살펴보기보다는 회로 이론이나 전기 자기학 이런 내용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의 전체 계통을 보는 게 바로 전력공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이제 누설 컨덕턴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등가 회로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R과 L에 의한 이제 직렬 임피던스와, 그리고 이 G와 컨덕턴스죠. 누설 컨덕턴스와 정전 용량으로 이루어진 어드미턴스까지 다 고려를 해주면 장거리 송전선로, 대개는 이제 100km 이상이 되는 아주 긴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등가 회로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한 부분이죠. 미소 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계속 어때요? 계속 연결이 계속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장거리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미소 부분 또는 하나의 요소 부분만 생각해 보자면 이 과정에서 A, B, C, D 사단자 정수는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시는데,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것들에 관한 거는 이제 회로 이론이나 전기 자기학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이 과정들을 가지고 이제 특성 임피던스나 전파 정수 구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데, 특성 임피던스는 바로 Y분의 G, 즉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 루트를 씌워줘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고, 전파 정수는 그걸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나 전파 정수 같은 경우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R 플러스 JX 나누기 G 더하기 JB로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여기 바로 J 오메가 근사적으로 C분의 L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파 정수는 곱한 거라고 그랬죠. 루트 LC J 오메가 이렇게 들어가죠. J 오메가 루트 LC 익숙한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압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전압 조정은 전압이 원하지 않는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즉 어디서? 수전단에서죠. 송전에서 보내는 전압이 송전단에서 보내는 전압이 수전단에 잘못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전압이 나왔을 때 그 전압을 이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전압이라고 하는 건 위상일 수도 있고 전압의 크기일 수도 있겠죠. 물론 위상이 바뀌어서 크기도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 조정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어떤 이론들이나 또는 실용적인 내용들 여기 이제 전력 원선도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조상 설비 페란티 현상은 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또는 필요한 설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원선도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앞에서 우리 다 사단자 정수 공부했죠. 이 내용이 여기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 즉 ES와 IS를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로 표현하는 사단자 정수예요.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래도 이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식을 전류로 나타내는 겁니다. 전류로. 그래서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IS는 요 CDR은 그대로 오는데 IR을 이 ES에 대한 한까지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IS와 IR을 ES와 ER로 나타내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해석하는 거예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보니까 이제 IS, IR을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류에 대한 사단자 정수는 이렇게 B분의 D, B분의 1, B분의 1, B분의 A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B분의 A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B분의 D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직접 구하는데 이거를 이 값이 이제 복수 형태로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J항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단자 정수의 복수 형태로 표현된 그 값이에요. 그래서 M-JN, M-JN-로 넣어 주는 겁니다. 즉 복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전압의 위상을 수전단을 기존 전압으로 뒀을 때 송전단은 전압의 위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압의 위상까지 이렇게 전압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B분의 D에 들어가는 내용은 M-JN 이렇게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의 전압 계수가 되는 B분의 1은 B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마이너스 베타 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IR도 마찬가지로 요게 그대로 여기 나오겠죠. 그대로 쪽에 들어오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B분의 2의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적인 내용은 바로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전류를 전압으로 나타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이런 값들 복수수의 형태로 그리고 위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다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복소수도 좀 알아야 되고 이 행렬의 계산 결과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페이지를 보면 한 페이지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적인 내용은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과정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는 결과적인 내용도 제공해 주지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는 과목이에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한번 증명도 해보시고 따라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과정으로 확인하시고 결국엔 또 암기 많이 해서 대비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송전단에서 전력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전력. 전력은 ES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 앞에서 우리가 제시된 그런 식을 가지고 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IS 그래서 이렇게 IS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ES와 ER로 IS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력이든 전류든 간에 전압을 가지고. 그렇죠? 전압.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쓰는 전압이 220V잖아요. 220V라는 그 값 또는 송전에서 보내주는 그 전압 값을 가지고 전력을 다 해석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 그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전력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과정에 의해서 이게 바로 유효 전력이죠. 이 PS를 구한 거. 이게 이제 유효 전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MES의 제곱, MES의 제곱이 이렇게 유효 전력이 나오게 되고 무효 전력 어디 나오겠어요? 이게 이제 무효 전력의 항이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도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항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PS와 QS 그러면 송전단 쪽에서 보내는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전력을 또 계속해서 이제 수학적 과정 연산에 의해서 풀어보니까 결과식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90도 더하기 베타 m-es의 제곱 qs도 구해보니까 유사한 형태로 쭉 나오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m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n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식에서 살펴봤던 이게 사단자 정수에서 실수 허수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요 사단자 정수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식의 모양을. 여기 이제 n이 들어올 수는 없죠. 여기에 m이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유효 전력을 그리고 위상에 따른 그 결과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더 심층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는 건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쭉 내려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송전단 쪽에서 본 전력 이런 식으로 해석해보고 수전단 전력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수전단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역시 여기에도 M, N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로 여기 사인, 로 코사인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때 얘는 이제 콘주게이션으로 즉 공액복소 값으로 들어가 있죠. 송전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송전단 가서 보면 공액복소수 그래야지만 이제 전력 값이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송전단과 수전단 전력 같이 보시게 되는데 이걸 식의 모양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력 원선도를 구해볼 수 있는데 전력 원선도라는 얘기는 이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이기 때문에 원 그래프죠. 원선도가 되는 거고 뭐를 표현했어요? 전력을 표현했기 때문에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 앞에서 살펴본 전력식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송전단에서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그죠?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이렇게 볼 수 있고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 사인, 로 코사인 이렇게 되어 있고 m-es 제곱, n-es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전단도 비슷한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ps-m-es의 제곱, qs-n-es의 제곱이 로의 제곱이에요. 이 식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송전단 쪽이고 이건 이제 수전단 쪽인데 앞에 식으로 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게 ps- 요걸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항해주면 사인만 남겠죠. 그죠? 로, 사인 요게 남고 얘도 오른쪽에 있는 무효 전력도 똑같이 해보면 qs-n-es의 제곱이 마이너스로 코사인 나와서 결국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유효 사인 있고 오른쪽에 무효가 코사인 있어요. 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1이 나오겠죠. 로가 곱해져 있으니까 로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하면 원의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시 또 그 다음 시 우리가 보던 그런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또는 로의 제곱. 그래서 기호도 로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수전단에서도 마찬가지죠. 수전단에서도 PR 얘는 더하기가 되네요. 얘는 QR 더하기가 되죠. 바로 앞에 식으로 다시 가보면 PR 이항하면 이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예, 얘도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면 1이 나오는 거고 로가 곱해져 있으니까 로 제곱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예, PR 더하기 M ER 제곱, QR 더하기 N ER 제곱의 제곱이 로의 제곱인데 그럼 송전단은 이게 중심 좌표가 되겠죠. 원의 중심 좌표 M-ES 제곱. 그러니까 가보니까 M-ES 제곱이 중심 X 좌표 이게 되는 거고 중심의 Y 좌표는 이게 이제 중심 Y 좌표 N- 왼쪽 식에서 보면 N-ES 제곱이 중심 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전단에서도 보시면 이쪽은 이제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3, 4분면에 있게 되겠죠. 얘는 1, 4분면, 얘는 3, 4분면에 원의 중심이 있게 되는데 뭐는 똑같아요? 반지름이 같죠? 로의 값. 그럼 로의 값, 반지름의 값은 B분의 ES-ER이에요. 앞으로 다시 가서 보면 B가 뭐였어요? 예, B가 여기 있죠. B. 그죠? 여기 들어가 있는 이렇게 B가 들어가 있는데 B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여기 있죠. 여기 로분의 ES-ER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로 B분의 ES-ER. 반지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로는 B분의 ES-ER이다. 이것도 이제 출제가 많이 돼요. 그 원선도를 직접 그려놓은 그림보다는 원선도의 반지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로분의 B분의 ES-ER의 곱. 이걸 이제 체크하는 그런 문항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송전단과 수전단의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그리고 역률까지 알 수 있겠죠. 역률, 무효 전력 공급 등 전력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파악하는데 전력 원선도를 쓸 수 있는 거죠. 다 뭐에 대한 내용, 뭐 식이에요? 전력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조상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상 설비라고 하는 건 상을 조절하는 설비인 거예요. 상을 조절하는 설비. 그래서 위상을 조절하는 설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상이 느리면 위상을 좀 빠르게, 위상이 너무 빠르면 위상을 느리게 해야 무효 전력을 줄일 수 있겠죠. 전력에는 유효와 무효가 있는데 무효 전력이 되도록 적어지는 게 사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는 설비, 기기들이 너무 진상이라면 지상으로 바꿔줘야 되고 지상이라면 진상으로 중간에 또 바꿔줘야 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을 이제 조상 설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상 설비는 진상으로 바꿀 거냐, 진상을 만들어 줄 거냐, 또는 진상이 되어 있는 걸 또 지상으로 만들어 줄 거냐, 조절해 줄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부하 변동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부하를 예측은 하지만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변하는 건 그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에 따라서 선로의 전압 강화가 변동이 되므로 그렇죠. 왜냐하면 선로나 또는 부하에 그 둘 다죠. 선로 자체나 부하 자체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유효 전력에 의한 전압 강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무효 전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압 송전을 위해서는 부하에 대응하는 전압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압 조정은 두 번째, 전압 조정은 계통 중에 적절하게 설치된 무효 전력 공급 장치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효 전력 공급 장치로. 그럼 무효 전력 공급 장치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만 알면 조상 설비의 내용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전기 기계 기구를 조상 설비라고 하고, 여기에는 수전단에 설치해서 진상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동기 조상기가 있고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용 콘덴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동기 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가 있다. 둘은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면 동기 조상기, 그죠?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했다는 얘기는 너무 지상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공급해서 상을 이제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없애주는 거고, 전력용 콘덴서는 전력용 콘덴서의 역할은 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선로가 되게 부하겠죠. 부하가 지상이기 때문에 이걸 진상으로 진상을 더 만들어 주려면 콘덴서를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동기조상기는 그대로 동기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 전동기가 바로 동기조상기로 쓰인다. 그래서 전기기기에서 여러분들이 동기 발전기 공부하고 나서 동기 전동기 공부하잖아요. 그럼 동기 전동기 어디에 써요? 전동기 자체로 쓰이는 목적보다는 동기 조상기로 많이 이렇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고,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전력용 콘덴서가 바로 이제 무효 전력을 조절해서 진상으로 또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바로 이제 콘덴서가 되겠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간단하게 인덕턴스, 전력용 콘덴서는 캐패시턴스, 정전 용량,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어때요? 계통의 적정 전압을 유지시키는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 장치, SVC라고 합니다. 그렇죠? 스태틱 정적인 VAR 무효 전력 조절 장치, 보상 장치. 그래서 SVC를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콘덴서나 리액터와 달리 반도체 소재인 사이리스터, 다이리스터 또는 사이리스터라고 하죠. 이걸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막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동기 조상기의 경우에는 동기 전동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동기 전동기가 동기 조상기가 되는 거고, 이런 이제 무부하로 운전해서 계좌 전류의 크기를 조절하죠. 계좌 전류의 크기. 여러분 동기 전동기 공부했을 때 우리 V곡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V곡선의 내용, 모양이 이렇게 V 형태 모양이 되기 때문인데, 이 가로축이 X축이 바로 계좌 전류죠. 계좌 전류 IF예요. 근데 계좌 전류를 아주 크게 하면 진상 전류를 만드는 거죠. 이게 작게 하면 작았을 때서부터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면 이제 진상 지상이 아닌 영상이 되는데, 작았으면 너무 작으면 지상이 되니까 조금 증가시켜줘서 진상이 되게끔 하고, 더 증가시켜주면 실제 이제 진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진상을 지상으로 또는 지상을 진상으로 쓰는데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이런 동기 전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여기 보면 계좌 전류에 따른 동기 조상기의 전기자 전류의 변화, 이게 이제 V곡선의 내용이죠. 가로축은 계좌 전류, 세로축은 전기자 전류가 되는데, 전기자 전류를 지상에서 진상에서 지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과여자 상태는 계좌 전류가 아주 큰 상태죠. 그러니까 진상 전류가 흐르고 부족 여자가 되면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해요? 지진 이렇게 암기했죠. 지진. 계좌 전류가 너무 작으면 지상, 아주 크면 진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하가 커질 때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래서 이 과목에서 전력 과목에서도 어때요? 전기 기기 내용이 또 중요한 응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거고,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페란티 현상은 페란티 현상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하가 걸려 있을 경우에는 걱정이 안 돼요. 그렇죠?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지게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느린 지상에 되게 일반적인 우리 전력 집에서 쓰는 대부분의 기기는 콘덴서를 쓰는 게 아니라 대개는 모터를 쓰게 되잖아요. 세탁기도 모터, 다 모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모터를 안 쓰더라도 그냥 저항이나 또는 전선 자체가 주로 인덕턴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지상이 대개는 만들어지는데, 선로에 연결된 부하가 경감되거나 어떤 기준보다 부하가 더 적어지면 인덕턴스가 좀 사라지는 거죠. 인덕턴스가 없어지면 용량성이 증대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부하가 용량성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인덕턴스가 아니라 정전 용량 영향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카패시턴스의 정전 카패시터를 충전하는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충전 전류의 영향이 커지면 전류 전압보다 위상이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서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C에서는 이 축전기죠. 정전 용량에서는 전류의 위상이 빠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전단의 전압이 송전단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벡터로 표시하며 오른쪽에 지상전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지만 진상전류가 흐를 때는 ER이 오히려 ES보다 커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서 수전단의 전압이 정상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이상 전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페란티 현상의 내용이 뭐냐? 정전 용량의 증가에 의해서 수전단의 전압이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이게 이제 페란티 현상이 되고 전압에 대한 얘기예요. 전압에 대한 얘기 또는 위상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지 대책은 뭐겠어요? 페란티 현상은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거면 없애야 되는데 다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전 용량이 너무 커졌으니까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죠. 정전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줄여주거나 부하를 즉 쓰지 않거나 아니면 인덕턴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즉 조상 설비에서 조상기를 동기 전동기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그 정전 용량의 증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지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거나 동기 조상기의 계좌 전류를 감소시켜서 부족 여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동기 조상기를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페런티 현상을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페란티 현상 정리하면 너무 진상이 돼서 전압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페란티 현상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전압 이상에 대한 어떤 방지책은 크게 조상설비에서는 주로 앞에서 살펴봤던 그 동기 조상기 그리고 정전 용량을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또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과목에서 좀 세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유도 장애 그리고 발전에 관한 내용들 이런 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